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까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출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장중에 거의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줬었는데요. 다행히도 막판에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시장이란 흔들림들이 그동안에 좀 시장을 만만하게 봤던 우리 투자자들 이제 심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앞으로 또 시장이 더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야기, 전략 저희가 자세하게 또 준비를 해뒀고요. 네 종목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을 좀 진하게 좀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우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또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좀 많은 분들께 시장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께 빨리 요거부터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합쳐서 거의 코스피 지수가 이틀 동안 8% 정도 급락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제 AI 버블론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신선한 어떤 대형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조정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4,004, 코스닥은 9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4,000, 코스닥 900을 지키긴 지켰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다면 뭐 짧게 끝낼까, 뭐 한두 달 가느냐 이 부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진짜 최대의 실적이 뭐 4분기에는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의 뭐 80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일부 그 리포트,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100만 닉스까지 지금 나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하고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AI 버블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버블이라는 부분은 그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연결됐을 때 버블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기 변동성 자체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핵심주나 주도주 이쪽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정도 주가가 내리면은요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가 나왔나요? 아니요. 오늘 거래량이 5억 주예요. 5억 9천만 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제 화면을 잠깐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잡혔네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거래량이 5억 9천만 주, 4억 7천만 주, 4억 8천만 주 잡아보세요. 111포인트 올라왔을 때에도 4억 주, 100포인트 빠졌는데도 4억 주, 117포인트 이틀 연속 빠졌는데도 지금 5억 9천만 주면 거래량이 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 새로운 자금들이 시중 유동성에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차후에 어떤 것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키 맞추기 장세에 대한 부분의 대비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어떤 하락 전환은 아니고 네, 일단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개인 매수세 방금 또 살짝 언급을 주셨지만 장중에 이렇게 강도가 순간 세게 나왔을 때도 개인분들은 이제 그동안 못 샀던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나 이런 걸 좀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채팅창에서도 오늘로써 하이닉스의 주주가 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 뭐 시장 흔들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오늘 장중 등락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했거든요. 자, 이들 기존 주도주들 이 저가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흔들릴 만한 시기 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점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많이 올랐고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이죠. 미국에서 트럼프께서 GPU를 우리는 안 주겠다. 중국에. 안 주겠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빗대서 이제 같이 분위기상 같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매수가 맞아 보이고요. 아침에 봤을 때 한 장중 280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밀리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서 한 10분 후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먼저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강력하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혹시 최근에 매매하시다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밑꼬리 다는 애들은 1차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저녁에 미국이 올라가든 빠지든 우리나라는 내일 어느 정도 반등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일 하루 더 밀리더라도 뭐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신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버블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버블이 맞지만 우리나라 HBM이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제로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납품을 하지 않으면 GPU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 상생 차원으로 같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주주가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하셨다고 판단되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들 특히 금리 인하가 되고 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은 밑꼬리 달고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5천을 향해서 가기 위한 잠깐의 비바람 그다음에 잔파도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게 너무 쫄지 마시고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우면 일부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참 외국인들은 뭐 지난주가 슈퍼 위크였잖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네. 매일 판 것 같고 물론 하루 사긴 샀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물량 블록딜 받은 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그날도 팔았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난주 내내 좀 팔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또 열심히 또 사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고객 예탁금 잔고를 감안할 때 충분히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보면 어쨌든 개인한테 물량 넘어가고 나면 좀 무거워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물량이 없을 때는 내려오면 사야지고 받쳐놓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좀 지켜주는 힘이 되는데 막상 다 사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대기 매수가 네.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쪽이 승리할지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 장동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한정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5,000원 포인트까지 가는 길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조금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좀 쉬지 않고 시장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오늘 신호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 네. 올라가더라도 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런 좀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오면서 갈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 이런 걸 좀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눈여겨보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네, 쪽인가요? 저는 일단은 제일 화두로 들어오는 것이 AI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AI 쪽의 반도체, AI 로봇, AI 소프트웨어, AI 의료까지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력이 응집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 쪽입니다. 응급되어 있는 수급력에 있는 종목군들은 성장주로 봐야 될 거고요. 현재 성장주니까 이 종목들이 눌린다면 바로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실제 그 펀드멘탈적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현재의 펀드멘탈적 측면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저평가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부담감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신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용 많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탁금에 비교한 신용은 옛날에 23조, 24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에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 신용은 충분하게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금융위 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신용이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었죠. 네.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만큼 지금 시장의 체력은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차익 매도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키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성장 섹터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AI 이쪽을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정책적 부분과 실적, 그다음에 수급의 이 삼박자가 부합돼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얼마 하겠다, 뭐 조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정책이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 막 쫓아서 사면 안 되겠지만 네. 나눠서 분할을 해서 한 2, 3회 분할을 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사면 충분하게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장동호 대표님께도 이런 변동성 장세, 특히 좀 시장 흔들리면 이런 것 좀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지켜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면은 항상 보면은 대장주만 끝까지 살아남아요. 나머지 네. 애들은 중간에 이제 따라오다가 다들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 건지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젠스로왕이 우리나라 26만 장의 GPU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GPU를 중국에 주자니 애매하고 안 되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같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완벽하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기본적인 툴이 기초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테스트 겸 같이 한번 키워보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GPU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려면은 전기가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원전을 바로 생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스마트 원전, SMR이라든지 바로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데 기본 설비가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광섬유가 필요한데 제가 2주 전에 한번 종목 한 말씀드렸는데 대한광통신이라고 이게 이제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AI 소버린을 같이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쪽이죠. 로봇 중에서도 물류 로봇이 되겠고요. 물류라는 거는 택배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자동차 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지컬 로봇, 휴머노이드 피지컬 로봇은 특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생산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 피지컬 로봇, 그다음에 AI를 결합한 이런 로봇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생산 인구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직접 투여해서 조선 쪽에도 마찬가지고 원전 모든 생산 시설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마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한 의료, AI로 빠르게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예측해서 항암제라든지 미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항암제 관련주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임상 2상이나 3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압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아침부터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아침부터 빠져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입니다. 아침부터 빠져 있는 상태에 더 빠진 종목들은요. 내일도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아침부터 올라간 종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무료 방송 월요일에서 네. 노타라는 종목을 하나 설명을 해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만 하루에 55% 올랐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갔어요. 오늘 280포인트 빠졌는데도 이 종목이 또 상한가 갔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캘컴 이런 데하고 AI 관련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압축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시장이 흔들림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결국 어쨌든 이 AI라는 큰 틀 안에서 뭐 중소형주나 수급이 좀 좋거나 정책과 관련된 쪽도 전력 설비, 로봇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파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기다리셨을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상담 조금 더 진하고 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64,500원이고요. 계속 조금 하락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연일 계속 하락하는데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빠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아직은 수익 구간이세요. 지금 차익선 해버릴까요?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차이점은 배당력의 차이가 그렇죠.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연말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보니까 70%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70%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등락에 의해서 모든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조금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고 다른 쪽도 반도체 있는데 조금만 분산을 하고 실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0%의 비중을 조금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축소해 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우선주에 대한 배당 능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누구나 알다시피 수급력과 수급적 부분에 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최근에 등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상승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87,500원이 제일 고점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 이상에서 물량을 좀 줄여서 좀 적정 부분으로 유지해 가면 다른 종목의 투자 또 유리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을 챙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삼성전자 보통주나 우선주나 일단 주가 방향은 뭐 비슷하게 따라가니까 일단 삼성전자
전망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웬만하면 좀 끌고 가시죠라는 분위기인데 너무 많다니까 네. 조금만 그럼 익절하고 나머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비중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왔고요.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7만 2천 원입니다. 자, 한 달 반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요거 유지를 해도 될지. 근데 사실 아직 수익권이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을 저희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도 사실 오늘 시장 폭락하는데 네이버는 맞아요.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 빠지는데 오르면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네이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오늘 엄청 빠졌는데 네이버는 마이너스 제가 잠깐 봤는데 마이너스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한 27만 주를 팔고 기관이 한 12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3일 동안에 거의 한 7, 80만 주를 매도했거든요. 기관 외국인 합쳐서 거의 100만 주 이상을 팔았는데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누군가 100만 주를 사갔다는 거죠. 이 100만 주라는 거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누군가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른 종목군이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그 GPU를 우리나라 26만 장 중에서 네이버에 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만 장을 왜 받아갈까요? 뭔가를 AI에 대한 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차트로 봤을 때 바로 머리 위에 박스권이 29만 원에 30만 원이 걸쳐 있는데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오히려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저점 매수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30만 원을 돌파하면 매도가 아니고요. 추가 매수로 오히려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한 다음에 저는 40만 원, 45만 원까지 중장기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40만 원, 45만 원, 매수 라인은 오히려 조정이 와준다면 25만 원에서 27, 8만 원 사이는 분할 저점 매수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증거사마다 이 목표 주가가 좀 많이 편차가 있어요. 좀 좋게 보는 데는 40만 원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데는 그냥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네. 좀 많이 섞여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더 길게 보고 뭐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좀 안 놀라셨어요? 예? 오늘 시장 보고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놀랬지. 많이 놀라셨죠. 예. 아유, 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좀 괜찮으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서비시티 케미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요? 예. 요거 그러면 혹시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8만 원에 80%. 8만 원에 80%요. 예. 8만 원이면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은데 뭐 언제쯤 조금 매수를 하셨을까요? 할인이 널쩍 됐을 거. 조금 되셨고. 근데 비중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버님. 예, 예. 요거 뭐 추가 매수하신 건 아니고요. 거기 그때 좋다 사서 한 방에 샀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셨고. 그래도 작년쯤에 한번 8만 원대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저희가 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살펴봐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이게 원산 매수 가격이 회복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긴가? 네.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아유, 네. 그렇죠. 모든 게 궁금하시죠. 또 오래되셨고 손실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그러면 살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공포 탐욕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시그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심리 지표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직 그래도 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탐욕 지금 80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8만 원이면 조금 매수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탐욕 80점이면 일단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은 지금 최근에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궁금한 부분이 매입가 8만 원까지 가긴 갈까요?라는 부분하고 안 간다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팔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사실 그 8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정밀하게 소재 기업들은 회사가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여건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오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여건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현재의 가격이 53,400원이니까 8만 원까지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80%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80%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이것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은 많이 움직이는 건데 내 종목은 안 가라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8만 원 손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맥락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 거래량을 모집을 해서 지금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의 고점이 여기 있는데 고점에 있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즉 부딪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크게 놓고 보면은 가격이 여기가 비어 있어요. 요 가격이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만 원의 가격 대여까지는 충분히 간다. 그리고 가격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올 겁니다. 다만 이제 비교 우위에서 네. 그 다른 종목이 막 움직이면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전의 고점이 67,000원, 7만 원 요선이니까 67,000원, 7만 원 정도 되면 8만 원에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을 80%니까 50%만 남기고 30%를 다른 쪽에 전용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목표가까지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 없습니다. 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약간 2차 전지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보면 한미 정상회담까지 올랐다가 정상회담 끝나고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미 정상 이후에 지금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2차 전지 쪽 최근 분위기 조금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좀만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 주신 것 같네요. 네, 급하게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8만 원 뭐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잘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NF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많이 높으세요. 29만 원입니다. 비중도 60%에다가 오래돼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앞서도 2차 전지 관련주고 네, 이번에도 그러네요. 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LNF. 자, 비중도 많고 마음고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제가 갖고 있었으면 며칠 전에 한번 매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손해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엊그제 대비해서 또 더블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2배가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200%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2차 전지가
200%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약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탄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9월달 들어서 2차 전지 전기차가 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 2차 전지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어느 정도 전기차가 잘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뛰어나게 잘 팔린다고 보다는 분위기 전환 차원으로 이벤트성 이렇게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적자가 굉장히 나고 있다가 드디어 9월 달에 LNF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더블 정도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12만 원대에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다시 나와서 14, 5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한번 일부분을 워낙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매도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부를 매도했다가 오히려 빠지면은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하고요. 근데 15만 원대를 만약 돌파를 하면 주가가 한 2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갖고 대응을 하면 되고요. 매도했는데 간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지금 더 빠르게 LNF보다 2차 전지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르게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서 저는 좀 기다렸다가 14, 5만 원대 반등이 오면 비중 조절을 좀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뭐 10월 이후로 2차 전지들 좀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일단 단기 이벤트 노출된 이후로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조적으로 LNF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좀 세게 주는 데가 18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15만 원 제시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워낙 조금 높으셔서 또 고민이실 것 같은데 주신 전략 또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뭐 비중 조절이나 교체 매매 쪽으로 전략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들어왔고요. 매수가 14만 7천 원입니다. 최근에 10%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장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팔지 더 가져갈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자 최근에 샀는데 팔까요? 더 가져갈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자, 공보 탐욕 시그널은 몇 점일까요? 자, 리가캔바이오의 시그널은 매우 탐욕 86점으로 꽤나 조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더 가져갈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매우 탐욕 86점. 네, 최근에 관심을 좀 뜨겁게 받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팔까요? 더 가져갈까요? 저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순환매 매기가 덜 들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역시 정책적 효과에 해당되는 섹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신사업 육성 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약 개발 이 전문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항암제나 면역질환 치료제 이쪽에 파이프라인 관련되어 있어서 마일스톤이나 아니면은 기술력 이런 쪽도 지금 예견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가격과 지금 비교하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이니까 투자에 대한 여건에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14만 7천 원에 10%의 비중은 뭐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현재 가격이 15만 원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 부담도 좀 덜한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가격 대역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7만 5천 원을 목표로 보고요. 그 이상에서 나눠서 뭐 10%지만 그래도 나눠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세우면
충분하게 수익 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리가캠 바이오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다시금 조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평균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또 2차 전지까지 저희 바이오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로킷 헬스케어요. 로킷 헬스케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정도세요? 35,000원이요. 39,000원이요. 35,000원. 아, 35,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특별히 요 종목 뭐 매수하셨거나 뭐 보신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 한국경제TV에서 7만 원 추천해 주길래 해요. 오. 그 장대 음봉 나오는 날 35,000원에 샀는데요. 좀 또 기회로 보시고 매수하셨어요. 근데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목표가가 제일 좀 궁금하신 것 같고, 요 종목 외에도 뭐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있으세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그냥 그러세요?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요 종목 하나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저희가 목표가를 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망이랑 단기 전략이랑 저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로킷 헬스케어, 자 목표가 7만 원 얘기 듣고 최근에 입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수익은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어디 좀 7만 원 가능할까요? 그 전에서 끊을까요? 저는 7만 원까지는 당장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로킷 같은 경우도 제가 무료 방송 할 때 18,000원대에서 바닥주로 굉장히 많이 해왔던 종목인데요. 로킷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이 좀 괜찮습니다. 이게 내용이 AI 기반으로 해서 재생, 개인 맞춤형 재생,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당뇨가 이제 하면은 발 같은데 발가락 같은데 이런 것을 3D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그런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5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5만 원대를 안착을 하면 이런 종목들은 10만 원대까지 아까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당장에 7만 원 힘들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게 현실화가 된다면 거의 이런 기술은 뭐 국내 유일 거의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할 수 있는 손꼽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FDA 승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남미, 중국, 우리나라까지 거의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미래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흐름을 타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실적이 적자로 나오지만 기술이 좋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입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오늘도 보면은 저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이 35,000원인데 그 35,000원 구간을 지지라인 잡으시고 한번 버티는 전략으로 일단 5만 원 부근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가격은 목표치는 중장기 목표치는 저는 15만 원 생각하거든요. 네. 15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또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중장기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면 버티고 해서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요즘에 보면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네. 알테오젠도 이렇게 해서 지금 50만 원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뭐 단기간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을 잘 버텼다는 것은 에너지가 아직 좀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담 들어봤고요. 저희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요. 예, 오, 또 왠지 매수한 지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5, 6년 정도요. 오, 네. 그러면 뭐 6만 원대도 보시고 뭐 한 40만 원대도 보시고 다 보셨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그러셨구나. 뭡니까? 6만 7천 원까지 떨어져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유, 잘 버티셨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18만 원요. 18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에 지금 18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뭐 평단가 내리신 건 아니시고요. 예, 뭐 중간에 조금 개가 18만 원 맞췄습니다. 예. 그러면 뭐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30%입니다. 30%?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셨을 것 같네요. 5년이면은. 저희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라온지 그게 제일로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18만 원까지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한유화 18만 원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공포 탐욕 시그널 어떤가요? 자, 공포 탐욕 시그널은 일단 매우 탐욕 90점, 꽤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18만 원 갈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장기간 소외를 받았던 갭입니다만은 최근에 빠르게 좀 돌아서면서 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8만 원 갈 수 있느냐, 간다면 언제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네, 뭐 5년이야 걸리겠습니까? 금방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5년 동안 참았는데 못 참을 리도 없겠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굉장히 출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동안에 배당도 꽤 받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가격 대역이 문제죠. 18만 원에 사셨는데요. 지금이 그 13만 원, 14만 원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죠. 네. 근데요, 뭐 하나만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네. 그 유류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안정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수출 기업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 대환유화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원자료가 싸고 수출 단가가 그러니까 수출의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개선은 분명히 되는데 화학 업종이 그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충분하게 18만 원까지 움직이는데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그 거쳐가는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순차적으로 가격적 부분에 저점을 딛고 움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는 그런 여건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를 제가 조금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고점의 라인에서 뛰어내려온 그 가격 대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16만 원을 지지해 놓고 있어요. 고점 그 라인이. 그래서 16만 원을 거쳐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16만 원 부근에서 일부 정리하시는 것도 네. 괜찮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연말에 또 배당도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끌고 가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딩은 아직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대한유화가 지금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어닝스 프라이즈를 내면서요, 증권사 목표 주가도 18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